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단축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단축키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단축키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찐 단축키를 한번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유용한 단축키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30여 개가 됩니다.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물론 이 기능은 실무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실 기능들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기능은 함수 마법사를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함수 마법사는 여기 있는 FX 버튼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실 거죠. 그런데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 F3번 기능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함수 검색창이 팝업이 되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Shift F3 누르면 함수 마법사, 그러니까 바로 함수 인수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SUN 가로 열고 Ctrl A 눌러주셔도 함수 인수창이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판매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고 싶습니다. 그때는 범위 지정해 주시고 Ctrl Shift 1번 키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 삽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연속된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Alt F1번 펑션 키를 바로 눌러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본 막대형 그래프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선택되어진 상태, 차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F11번 펑션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한 시트 안에 담겨진 이런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창을 축소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Ctrl Alt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Ctrl Alt 플러스와 Ctrl Alt 마이너스. 보통은 Ctrl 버튼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리셨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값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다가 창을 바로 확대 축소하고 싶을 때는 이미 손이 키보드 좌판에 있기 때문에 Ctrl Alt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확대 축소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 삽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선이라는 이분이 500원을 판매를 했어요. 판매 금액이라는 이 목록이 있죠. 메모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F2번 펑션 키 눌러주시면 메모가 이렇게 팝업이 되고요. 여기는 5일 동안 판매 금액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빠져나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모가 계속 팝업이 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Shift F2번 펑션 키 누르면 바로 메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른 문자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셀을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하고 싶을 때 셀 하나 지정하고 컨트롤 버튼 누른 채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있는 셀이 다중 선택이 되어지죠. 색깔을 이렇게 넣게 되면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을 우리는 Shift F8번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컨트롤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셀을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색깔을 좀 바꿔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셀 안에 노란색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시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삽입과 삭제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삽입하고 삭제하냐면 바로 빈 셀을 삽입하고 또는 선택되어진 셀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버튼 누른 채 플러스. 지금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키를 누르기 위해서 는 Shift 키를 조합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Shift 키를 조합을 해주셔야지만 플러스 키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 사용자분들은 Ctrl Shift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trl Shift 플러스. 그러면 삽입하겠냐 묻습니다. 아래로 밀기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구간에 이 구간 아랫부분을 밀게 되죠. 반대로 Ctrl 마이너스 누르면 삭제 메뉴가 뜨고요. 다시 한번 위로 밀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삽입과 삭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삽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시트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있는 시트란으로 오셔가지고 마우스 커서가 변환 포인트를 확인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삽입 그리고 워크 시트를 이렇게 눌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축키가 있어요. Shift F11번 펑션 키를 누르면 이렇게 시트 2번 한 번 더 누르면 시트 3번 한 번 더 누르면 시트 4번 이런 식으로 시트를 단축키로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숨김 영역 찾기입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 배웠던 숨기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B와 C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컨트롤 누른 채
9를 눌렀어요. 그리고 컨트롤 버튼 누른 채 0을 눌렀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정했던 구간의 어떤 표가 전체적으로 숨김 처리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Alt 버튼과 세미콜론을 누르시게 되면 범위가 전체 선택이 되면서 이 흰 선 보이시나요? 이 흰 선이 숨김 처리되어 있다는 것을 엑셀이 화면상에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숨김 처리된 행이나 열이 있을 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전 동작 돌리고 한 번 더 돌리는 기능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이번에 숨기기 이런 식으로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Z 누르면 이전 행위가 취소가 되고요. 취소된 행위를 다시 한번 되돌리고 싶다 하시면은 컨트롤 Y 눌러주시면 컨트롤 Z 했던 기능을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기능 컨트롤 Z와 컨트롤 Y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셀 서식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거의 국민 단축키처럼 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다면 엑셀에서는 컨트롤 1번이라는 단축키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그만큼 사용 빈도 측, 사용하는 키들도 엑셀 화면 곳곳에 정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컨트롤 1번을 누르게 되면 셀 서식 상자가 팝업이 되죠. 여기에서 컨트롤 Shift P와 F도 또한 셀 서식 상자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Shift F 그러면 셀 서식 상자 팝업이 되고요. 컨트롤 Shift P 이러면 셀 서식 상자가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선희라는 판매원에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마우스를 쭉 밀어 넣으면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제가 컨트롤 K를 눌렀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이퍼링크 삽입 창이 뜨게 되고요. 현재 문서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동하고 싶은 위치를 여기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A1이라고 위치 지정을 해 놨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동하고 싶은 시트는 옆에 있는 셀 서식 이 시트를 한번 지정을 해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오시게 되면 셀 서식이라는 시트명을 클릭을 했고 이동할 위치는 A1이라는 셀 주소 값이 있는 곳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지현이라는 이름의 하이퍼링크가 걸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셀 서식이라는 시트에 A1 셀로 이동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미리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 파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정말 많이 아실 테지만 덮어쓰기와 최초 저장, 다름 이른 저장의 이 차이를 구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펑션 F12번 키를 누르면 한 번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이 메시지가 뜨고요. 저장한 걸 한 번 더 저장을 하겠다 하면은 컨트롤 S 또는 Shift 펑션 F12번을 누르면 덮어쓰기 저장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전 행위 반복하는 단축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노란색을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셀로 이렇게 이동을 한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색칠을 하고 싶어요. 이때는 F4번 키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전에 했던 행위가 이런 식으로 반복 행위가 작동이 됩니다. 수식 표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SUM 괄호를 열어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괄호 닫고 엔터를 쳤어요. 여기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이 친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수식 입력줄 또는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 속성값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많이 있는 경우는 컨트롤 물결표를 누르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식을 한 번에 팝업을 시켜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해제할 때는 다시 한번 컨트롤 물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트를 클릭을 하지 않고 이동하는 방법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신 분들은 컨트롤과 보통 펑션 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방향키 쪽에 페이지 업, 다운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컨트롤 버튼과 펑션 키를 조합해서 페이지 업, 다운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시트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셀의 가장 첫 번째 위치 A1 셀로 이동하는 방법과 끝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버튼 누른 채 홈 버튼 누르면 A1 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셀 포인트가 어디에 있던지 컨트롤 홈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A1 셀로 이동을 하고요. 컨트롤 버튼 누른 채 엔드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정보가 존재하는 가장 오른쪽 아래 끝구간으로 이 셀 포인트가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홈 컨트롤 엔드 버튼을 활용해서 정보 양이 많을 때 가장 첫 번째 구간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끝 구간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컨트롤 홈 컨트롤 엔드 버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필터 보통 많이 거시죠. 필터 영문의 중간에 L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표가 위치한 구간에 마우스 커서를 일단
연속으로 데이터가 꼭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컨트롤 Shift L 눌러주시면 필터 탭이 이렇게 생겨나고요. 해제할 때는 컨트롤 Shift L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해제가 됩니다. 찾기 바꾸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버튼 누르고 F는 Find가 될 거고요. H는 Change의 약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F 버튼 누르면 찾기 바꾸기 메뉴 창이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탭 메뉴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죠. 컨트롤 H 누르면 바꾸기라는 탭 메뉴가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F 또는 H 둘 중에 하나 외우기 쉬운 걸 기억해 주셔서 탭 메뉴를 이렇게 클릭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토픽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자동 맞춤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과 열 모두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고요. 이 오토픽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우스 커서를 쭉 밀어넣고 영문 B, C, D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가 검정색 화살표 모양으로 변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범위를 지정한 구간의 영문 사이사이에 보시면 이 실선들이 존재를 하죠. 이 실선 구간에 마우스 커서가 또 변한 포인트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시면 이 한 열에서 가장 문자 값이 많은 셀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으로 열 맞춤이 된다는 거, 또는 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따닥 해주셔도 마찬가지 오토픽 기능이 실행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여기 있는 금액의 퍼센트 단위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홈 탭에서 자동 합계를 눌러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비중값을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절대 참조해 주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부분, 지금 비중값을 구한 부분에 퍼센트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5번 키를 누르면 간단하게 퍼센트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어떤 정보를 복사, 이 복사의 개념은 수식, 서식값 모두 복사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어떤 값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복사하는 기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100이라는 숫자 값이 마지막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색칠을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셀이 복사가 되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시프트 쉼표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쉼표를 해 주시더라도 컨트롤 D 기능과 동일하게 작동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컨트롤 R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정보가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밑으로 이동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이번에는 점, 컨트롤 R과 컨트롤 시프트 점은 한 세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D와 쉼표도 한 세트, 단 여기에서는 시프트가 도움을 줘야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통합 문서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바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컨트롤 시프트 G 눌러볼까요? 그러면 현재 시트의 끝,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셀이 몇 개이고, 이 통합 문서의 시트 수는 36개,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셀 931개라는 거, 그리고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은 13개, 차트는 3개가 있다는 정보를 팝업을 시켜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G 문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선택하에 붙여넣기 많이 사용을 하시죠. 여기에서 마찬가지 자동 합계해서 이 값을 불러오도록 하고요. 이 값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색깔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C에서 오른쪽에 저는 색깔을 제외한 여기 있는 값만 복사해서 붙여 놓고 싶습니다. 이때는 컨트롤 Alt V를 눌러 주시게 되면 선택하여 붙여 넣기 창이 팝업이 되고요. 여기서 값을 붙여 넣고 싶죠. 여기 있는 단축키 V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값으로 이전이 됩니다. 밸류의 약자일 것 같아요.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선택하여 붙여 넣기 간단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시간과 날짜 출력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버튼 누르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은 날짜가 출력이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하면 시간이 출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세미콜론 스페이스바 한타 띄워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해주시고 엔터 치게 되면 날짜와 시간이 같이 한 셀에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테두리 윤곽선이라면 내가 선택한 구간에 이 테두리를 얘기합니다. 윤곽선. 지금 컨트롤 시프트 7이라는 이 셀을, 병합된 셀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7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빠져나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외곽의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범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7 이렇게 빠져나오시게 되면 가장 외곽 윤곽선만 이렇게 색칠이 되는 논리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우리가 테두리를 그려봤죠. 이번에는 테두리를 그린 걸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을 제가 범위 선택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범위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신 다음에 언더바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테두리가 그려진 모든 부분에 테두리가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옵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버튼 누른 채 B는 래퍼 BY 있죠. BY를 연상을 시켜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I와 U는 가수 IU를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B는 볼드체로 굵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I는 기울이게, U는 밑줄, 언더라인을 그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B 그리고 컨트롤 I 글자가 기울어졌죠. 컨트롤 U 눌러주시게 되면 밑줄까지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구간입니다. 셀 병합에 대한 단축키가 없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셀 병합 단축키를 저는 상단에 Alt 2번으로 보통 배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굳이 여기 있는 단축키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보통 Alt 단축키는 제가 단축키로 잘 취급을 안 하는데 셀 병합만 Alt 단축키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Alt HMC 이렇게 누르면 셀을 병합하면 왼쪽 위에 값만 남는다 메시지가 뜨죠. 확인 누르게 되면 가장 상단에 있는, 정확하게는 왼쪽 위에 있는 정보만 병합이 돼서 남는 논리가 되죠. 다시 한번 Alt HMC 누르면 병합된 구간이 해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찐 단축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법한 기능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실제 단축키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